네,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분이 심상정 의원님. 이분이 심상정 의원으로 언론에 잘못 알려주셔가지고. 잘못 알려주세요. 예. 네. 도대체 어떤 의원이 그런 오보를 했습니까? 매체를 밝히는 것은 좀 네. 직접. 제가 서영교 의원인데요. 네. 문재인 후보의 유세 단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띠를 두르고 첫날 첫 유세, 네. 서울의 첫 유세에서 사회를 봤는데 네. 뭐 하여간 이상한 언론이 심상정 의원이 띠까지 두르고 네. 문재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서영교 의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네. 좀 닮았나요 제가? 좀 우리 닮았나요? 편집부가 좀 이렇게 옆에 심상정 의원 사진을 이렇게 해보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두 분이 한번 같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네. 심상정 의원 정도의 여성 정치인과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전 사실 영광이에요, 심상정 의원님. 선배님 같이 멋진 여성을 닮았다는 게 전 영광이에요. 네. 제가 더 멋지게 해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자, 장윤선 씨가 질문 좀 해보죠. 네. 그 지금 유세단장으로서 사실 박원순 그 서울시장 선거 네. 때도 유세단을 이끌고 막 네. 온갖 군대를 다 누비고 다니셨는데요. 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 후보 때 유세 본부장이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소통 부본부장이면서 유세 단장인데요. 박원순 시장 후보 때 박원순 시장이 좀 새로운 유세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갖고 듣는 유세 기억나시나요? 경청. 경청 투어, 마실. 그래서 이제 들으려고 했더니 시민이 마이크를 잡고 1시간 동안 얘기해서 그날 유세 망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죠. 옛날처럼 정치인들이 막 소리 지르는 유세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유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그 유세가 접목돼야 하는데 박원순 후보 때 한번 해봤으니까 마이크를 그냥 넘기는 건 하지 않고 대신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테마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유세는 이제 첫 번째 유세에서 그런 유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5개의 문.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 청년도 올라오고 장애인 청년도 올라오고 지금 생방송되고 있는 순간. 네. 그러고 보니 닮았네요. 네, 말투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또. 네, 댓글이- 목소리가 비슷하죠. 네. 말투가 카리스마 있나요, 제가? 아니, 근데 말이죠. 제가 대선 후보감인가요? 네. 근데 사실 또 그 굉장히 네. 그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회기 중에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공격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공격받은 거 없어요.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목소리에 울림이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좀 커야 되지 않아요? 좀 당당하고? 그렇죠. 네, 근데 수많은 고맙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그 첫 번째 서울 집중 유세 예, 예. 사회자로 발탁됐다는 거. 네. 이거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이 사회를 보거나 웅변을 하거나 이런 거에 소질을 느끼셨나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경력이 좀 화려해요. 네. 고등학교 때 또 선출직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아, 고등학교 때. 82년도에. 그러니까 그 전전까지는 학도국단장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싹이 보였는데,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총학생회장이 당시에는 선거로 뽑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몰이 팬클럽이 있는 총학생회장이라고 날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유명한 영화 감독 있죠. 변영주. 네, 네. 변영주 영화 감독이 제가 이제 4학년 총학생회장 할 때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보디가드였나? 아. 근데 멋진 영화 감독으로 커져서 너무 고맙고요. 네. 그래서 그 대학교 때 이대 총학생회장으로 광주 민주항쟁 부분에 대해서 집회, 시위 이거 하다가 조금 뭐 학내에서 괜찮다 이런 정도였지 네. 뭐 특별히 잘 모르겠고요. 좀 발탁이 된 건 박원순 후보 때 아닌가. 네. 이상규 네. 민주노동당 이쪽에 통합진보당이었나 후보 의원하고 저하고 네. 같이 사회를 봤는데 둘이 이제 좀 즐겁고 재밌게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정치인이 이쪽 지나가셔도 됩니다. 여기. 우리 방송은 다릅니다. 다른 데랑. 좀 지나가세요. 다른 데가 다릅니다. 네. 좀 저에게
본능이 있어요. 개그 본능이랄까. 아. 네. 정신이 안 됐다면 연예인이. 정치인이 안 됐다면 개그맨이 될 텐데 나이가 많아서 정치인 길로 확실히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즐겁고 신나고 저쪽 분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게 저에게 필요한 것 같았고. 예.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연애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게 목소리도 크고 우렁차고 이런 점이 수줍은 여대생이었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아, 그때는 저는 수줍고, 예, 네. 참신하고, 네. 예, 그 그렇습니까? 뭐랄까, 예, 청순하고, 네. 그걸 보고, 네. 그날 하얀 눈이 내리던 날인데요. 아, 저희 남편은 그 네. 장유식 씨라고 네, 압니다, 제가. 유난히 말이 없는 그래서 남자예요. 물어본 겁니다. 네. 만났는데 얼굴 하나 끝내줘서 제가 반했는데요. 얼굴 하나를 네. 빼서. 미팅하는 내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좀 재밌는 유머 몇 개 이야기해주면서 그 남자의 마음을 좀 끌어내고 네. 그래서 막 연애를 하게 됐죠. 아, 아니 그렇다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하고 그러진 않았고요. 네. 조신하면서도? 남편이, 예, 조신하고 참신하고 청순하고 재밌어서 남편이 프로포즈한 그 거예요. 남편하고 정치적인 이게 생각이 달라가지고 지난번 대선 때는 좀 상당히 골치 아프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저희 절대로 정치적 생각이 다르지 않고요. 요즘 뭐 하시죠? 참, 그 장 변호사가? 장 변호사가 요새는 열심히 그냥 계시죠. 정치 안 하고? 네. 왜 이러세요? 민변 활동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 법안도 만들고요. 얼마 전에 저희에게 정보통신비밀보호법을 네. 제안해서 제가 그걸 발의했어요. 예, 장혁영 씨. 배우구만, 배우, 그러니까. 아니요, 진보 네트워크.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발의해서 준 법안을 저희가 발의했는데 누가 내 핸드폰을 도청하지 않을까? 예, 이걸로 보도가 나와서 토요일 날 다음에 탑으로 한참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장유식 변호사 열심히 중요한 일 많이 하고요. 네. 정치 색깔 전혀 안 다르고 지난번에 장유식 변호사는 단일화 시키려고 간 거예요. 네, 저희는 똑같습니다. 근데 독자에게는 말이죠. 네. 또 다른 사람, 닮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개그우먼 이경애. 네. 아, 개그 본능 인정. 개그 본능 인정. 네. 제가 좀 더 네.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줄 능력이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댓글이네요. 그런데 젊어 보입니다. 30대 같으세요. 네. 30대입니다. 30대가 아니문이다. 30대인데 30대 같다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즘도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까먹었네요. 그거는 까먹었고, 네. 한 28에서 49이니까. 제가 이제 뭘 여쭙고 싶냐면은, 이제 유세단장으로서 무대 위에서는 큰 소리를 하지만, 네, 요즘도 집에 들어가면, 네, 조신하게, 네. 소곤소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럼요. 아니, 남자 국회의원 모시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부인이. 근데 여자 국회의원이니 남자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남편한테 네. 좀 되게 불편할까봐 걱정이 많은데 남편은 자랑스럽다고 해줘서 고맙고요. 네. 저는 사실은 저보다는 정치권의 영입 1순위는 장유식 변호사예요. 변호사죠. 얼굴 괜찮죠. 민변이죠. 저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되는데 장유식 변호사가 이제 대중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를 꼭 하라고 가장 강력하게 밀은 사람이라서 사실 저는 좀 미안하고 사람들은 제가 막 욕심이 많아서 장유식 변호사 밀어내고 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힘이 세네. 장유식 변호사가 대중적인 사람이 평범한 서민이 다가갈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그게 서영교가 어울린다 자기보다 이러면서 강력히 밀었어요. 근데 아까 재밌고 신나고 막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대선은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총선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대도 크고 막 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뭔가 좀 활기가 있는 대선이 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대선이에요. 왜 그런 것 어떠세요? 같아요? 현장에서 보니까, 유세하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대선 때마다 중앙에 대변인을 하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어요. 네. 근데 사실 지역으로 가니까 중앙에 대선 후보랑 같이 다니는 차량은 즐겁고 신이 나는데 지역에서는 좀 외로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허락하는 방송. 막걸리 냄새가 많이 나서.
지역에서는 네. 그 좀 외로운 것 같아요. 네. 차량도 작고 사람도 그러니까 총선 때는 후보자가 다 지역마다 그렇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대가 있고 그래서 로고송도 서로 막 경쟁하고 그런데 지금 대선은 중앙이 크고 밑은 적고요. 어제는 이제 제가 이 띠두르고 동네를 쫙 그 역 뒤에 이렇게 주점이 쫙 형성돼 있어요. 쫙 도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주점에 오는 그 시간에 즐거워서 오잖아요. 네. 한잔하러.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 되게 즐거워요. 박수도 많이 쳐주고요. 네. 이거는 이제 큰 유세판 말고. 근데 거기에 진짜 문재인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근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좀 잘해주세요. 문재인처럼 좋은 사람 선전 좀 잘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네. 저한테 오히려 격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첫날 첫 유세 크게 대규모로 광화문에서 네. 했잖아요. 근데 이 첫 유세 한다고 하면 사실 잘 안 모여요. 박원순 후보 시절에 처음에 안 모인 거예요. 마지막에 많이 모이고 지금 시장님 되셨지만 전 걱정했죠. 또 그때랑 비슷하게 문재인 후보님도 예, 많이 못 모이고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제가 사실 사전사 해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꾸역꾸역 사람이 모이는데 그 주변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만 가득 차면 한 3,000명 된다. 근데 계단을 넘어서 가득 차는 거 보면서 이제 그때쯤 되면 5시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6시쯤 되니까 퇴근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주변에 가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주변을 장악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유세 자체가 같이 노래하고 불러주고 이 촛불 들고 바람개비 들고 이러니까 같이 하는 재밌는 유세 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네. 약간 지고 있다. 네. 이런 당대 분석도 있던데 말이죠. 네. 이 역전 해야 될 텐데 네. 어떻습니까? 감히 역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뭘 보면 압니까? 우선 22일 선거운동인데요. 지금 벌써 이기면 오만해져요. 아, 예,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실수 나올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혼자 이긴 적은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해요. 네. 안철수 후보를 자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안철수 후보님은 마음 추스리고 정리하고 이제 뒤에 우리가 함께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하나의 문재인이 알려져 나가는 시간이 네. 지금 시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부족한가? 아니면 약간 이기나? 지금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서 틀림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쯤에 안철수 후보가 힘을 콱 실으면 어떻게 되죠? 승리입니다. 아, 활용 점정입니다. 네, 이 정도 이제 인터뷰를 마칠 텐데 네. 오늘 독자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네. 네, 굉장히 사랑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오마이TV가 뭔가 이 정규 방송을 하나 편성하면 함께 출연해도 될 것 같아요. 아줌마 토크. 왜 이러세요? 30대? 네. 30대 토크로 모시겠습니다. 교양 있고 지적인 네.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웃음을 줄 줄 아는 정치인 네. 그리고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정치인이 돼서 네. 이번 문재인 승리해가지고 정말 서민이 좀 행복한 그런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어디죠? 지역구가? 저 서민이 가장 많은 동네 서울의 동북부 중랑천 옆 용마산 아래 중랑갑입니다. 네, 여러분, 독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화이팅! 네, 심상정이 아닌 서영교 서영교 의원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